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건조해졌는데 마스크 착용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가 뒤집어지고 붉은기는 더 심해지고 각질 들뜸도 심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제 얘기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찾게 된 꿀 루틴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이 제품으로 스킨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쓰는 솜은 이건데요. 랄라블라에서 구매했습니다. 솜에다가 이렇게 점성 있는 토너 있잖아요. 이거를 듬뿍 적셔줄게요. 너무 가벼운 물 토너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토너로 스킨팩을 해주시는 게 보습감을 꽉꽉 채워주기에 좋아요. 이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잖아요. 원래는 에센스인데 저는 토너 단계, 에센스 단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킨팩 해주면 피부에 열감도 내려가고 그리고 보습감도 꽉꽉꽉 잘 채워준답니다. 날이 아무리 건조하더라도 T존에는 유분감이 살짝 올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분감이 어느 정도 나오는 T존을 제외한 볼 쪽에만 스킨팩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메이크업 지속력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는 평소에 코에 각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코에도 스킨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각질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습감 좋은 제품으로 조금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각질이 많고 미간 쪽에 각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킨팩 단계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킨팩 얹어주고 5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5분이 지났고요. 스킨팩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였어서 스킨팩이 완전 뜨끈뜨끈해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손에 덜어서 다시 한번 찹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찹찹찹찹 흡수를 시켜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보습감 있는 토너 에센스를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은 이게 피부에 흡수도 잘 되고 해서 속보습 잡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발라줄 거는 이거 보타니티 플라본 세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노란빛을 띠고 있는 세럼이거든요. 이거는 붉은기랑 피부 결 개선에 좋은 세럼이에요. 저는 이거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세럼을 안방에 갖다 놨었어요. 근데 저는 스킨케어를 이 방에서 하거든요. 근데 스킨케어 단계에 이 세럼 하나 쓰자고 안방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며칠 동안 이거를 안 썼는데 피부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진짜 이거 안 써서 그런 걸까? 진짜 에이 이러면서 약간 저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면서 이거를 다시 썼는데 싹 가라앉은 거예요. 대박이죠. 이거는 너무 유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분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형이 아니라서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그럼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쓰기 좋은 제형입니다. 이게 향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향은 되게 향토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피부에는 그게 더 좋은 거니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찐득찐득한 마무리감의 앰플이라던가 세럼이라던가 에센스 그런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찐득찐득한 마무리감의 세럼을 바르면 오히려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요즘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크림 3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3가지를 씁니다. 넘버즈인 3번 크림, 그리고 닥터 디퍼런트 시카 크림, 그리고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근데 이거 3가지의 공통점은 제형이 약간 조금 꾸덕한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너무 수분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수분 크림을 바르면 바른 직후에는 촉촉할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게 날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속건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밤 크림 있죠? 조금 불투명한 밤 크림 같은 거는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굉장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휘핑크림이 생각나는 이런 제형이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속보습도 잡아주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넘버즈인 3번 크림 발라줄게요.
이것도 이런 뭔가 휘핑크림 같은 질감이에요. 제가 예전에 넘버즈인 3번 세럼 굉장히 좋다고 추천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3번 세럼과 비슷한 맥락으로 피부 결을 케어해주는 크림이에요. 이게 딱 뭔가 프라이머 바른 듯한 그런 마무리감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 딱 최적화된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샵에 갔는데 샵에서도 이 크림을 쓰시더라고요. 지성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일 한 방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 오일은 이거 파뮤 카멜리아 73 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시코를 구경하다가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산 오일인데요. 저는 아무리 건조해도 오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일 바르면 뭔가 그 겉도는 느낌이 싫고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이거는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무엇보다 카멜리아 향이 나요,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바르고 나면 얼굴이 릴렉싱 되는 느낌? 요즘 같은 계절에는 유분감도 같이 채워줘야 속건조가 유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을 많이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 딱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딱 두 방울만 덜어서 손에 열기로 녹여준 다음에 이렇게 많이 건조한 부위 위주로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에 적신 스펀지예요.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각질도 눌러주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겉돌고 있는 잔여령들도 걷어내줄게요. 이렇게 두드려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꽉 티슈 있잖아요. 꽉 티슈로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꽉 티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로 두드려서 흡수도 시켜주고 각질도 눌러주고 할게요. 광 보이시죠, 여러분? 미쳤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 베이스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였던 꾸셀 라베이스 있잖아요. 요거는 청담동 샵에 가면 진짜 거의 대부분 쓰시거든요. 저는 오늘 요거 비슷한 맥락으로 지베르니 밀착 수분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분감을 채워주는 베이스 겸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이나 모공을 메워주기보다는 조금 수분감을 꽉꽉 넣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가벼운 로션 타입이에요. 근데 확실히 나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그래서 메이크업이 잘 들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분 프라이머 발라주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고 적정량 발라줍니다. 그리고 두두두두 이렇게 두드리면서 꼭 불필요한 잔량을 걷어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얹었을 때 조금 엉기고 설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뭉치고 오히려 닦아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시킬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걷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매끈한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모공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근데 모공이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프라이머를 발라주실 때는 또 너무 서걱서걱거리는 조금 파우더리한 느낌의 프라이머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 파우더 입자가 느껴지는 제품들이 속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걱거리는 프라이머는 피해주기.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줄 건데 촉촉한 파운데이션 하면은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입생로랑 뚜시에클라라든지 아니면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라든지.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정말 촉촉하면서 좋은 파운데이션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 그리고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둘 다 이름에 광채가 붙죠. 둘 다 저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뉴트럴 21호를 사용해볼 거예요. 이거는 컬러가 4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홍조가 있다 보니까 옐로우 베이스인 뉴트럴 톤을 사용해줄 거고 이게 조금 컬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23호는 저한테 조금 칙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21호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도 중요하잖아요. 저 이렇게 광채 파운데이션인 제품들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끝이 둥글게 커팅된 뭐가 빽빽한 이렇게 길이가 짧은 브러쉬들 이런 제품들하고 잘 맞아요. 이 브러쉬는 바이에콤
요거는 아리따움, 요거는 아리따움 눈눕입니다. 저는 요거 바이에콘 브러쉬로 묻혀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가을,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더라도 밀착력 때문에, 지속력 때문에 조금 매트하고 뽀송한 텍스처를 조금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시는 게 속건조를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더 되거든요. 더샘 파운데이션이 컬러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온 대신에 붉은기를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올해 초쯤에 리뷰 영상도 찍었었거든요. 제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단독 리뷰 영상까지 찍었던 제품입니다.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아주 잘 맞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각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보다는 처음부터 스펀지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는 너무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건식 퍼프 있잖아요. 뭐 스킨푸드 웨지 퍼프라든지 그런 느낌의 퍼프보다는 물 먹여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스펀지를 추천드리고요. 하이드로 스펀지를 물을 꽉 짜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오히려 베이스 메이크업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정말 꽉꽉 짜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하이드로 스펀지를 사용해주면 아무래도 차가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피부 열감 내리기에도 좋고요. 그런 건식 퍼프보다는 훨씬 촉촉하게 마무리돼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 톤 깔아줬고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렇게 홍조가 있고 피부에 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기가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 컨실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촉촉한 컨실러를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얹을 컨실러는 밀착감이 좋으면서 너무 두껍게 얹어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홍조도 잡아주면서 밀착감도 좋고 너무 두껍지 않게끔 발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줄 거고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 그린 베이지,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섞어줄게요. 이미 코렉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붉은색에 보색이 반대되는 색이 초록빛을 띠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록색이 들어가긴 해야 하는데 너무 온통 다 초록색 컨실러를 발라버리면 이미 깔아놓은 컨실러랑 조금 색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컨실러랑 섞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붉은기가 올라오면 이렇게 나비존 위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비존을 가볍게 커버를 해줄게요. 이때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소량씩 차곡차곡 얹어줘야 돼요. 그리고 퍼프로 또들또들 들뜨지 않게 최대한 많이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외곽 쪽은 사실상 붉은기가 올라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밖까지 퍼지게 되면 얼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너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영역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컨실러를 하지 않은 쪽, 그리고 컨실러를 한 쪽. 확실히 컨실러를 한 쪽이 조금 더 커버력이 높고 조금 더 완벽도가 높죠. 반대쪽도 마저 커버를 해줄게요. 물론 파운데이션을 깔기 전에 컬러 코렉팅을 해줘도 좋지만 컬러 코렉팅하고 파데 얹고 컨실러 얹고 그러면 단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랑 조금 컬러 코렉터 역할을 해주는 컬러 컨실러랑 믹스해서 소량씩 얹어주면 그 단계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메이크업이 두꺼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T존도 같이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존도 같이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 남은 잔량으로 코 옆에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거예요. 코 옆에는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름이 지는 그대로 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피부 보세요. 미쳤죠? 사실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다면 이대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마스크를 또 해야 하는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너무 얼굴에 있는 유분기를
정말 다 잡아주는, 유분기를 너무 잘 잡아주는 파우더, 그리고 혹은 커버력이 있어서 조금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 파우더, 그 두 가지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파우더는 이거 린멜 파우더예요. 저는 이게 너무 건조하지 않으면서 유분감도 잡아주고 모공도 잘 메워주고 살짝 로라 메르시의 저렴이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요거를 안에 퍼프가 들어있긴 한데 요거를 그대로 바르면 굉장히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파우더 처리는 최소한으로 꼼꼼히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자그마한 디테일한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파우더를 뚜껑에 살짝 덜고 브러쉬에다가 파우더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바로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살짝 털어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색조가 얹어질 부분들은 1차적으로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요. 눈 밑부분. 눈 밑부분에 파우더 처리 안 해주면은 좀 눈화장이 번질 수 있겠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찝어서 할 거예요. 이 부분 있죠? 코 옆부분 이쪽 있잖아요. 코 등 쪽. 이쪽에 이렇게 광이 돌면 살짝 이게 건강한 윤광 느낌이 아니라 조금 소위 말하는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분기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은 이렇게 퍼프를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합니다. 얼굴 바깥쪽까지 광이 너무 번들번들하게 돌면은 얼굴이 오히려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광은 이쪽에만 도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파우더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파우더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건조가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그 파우더를 얹은 위에 쿠션으로 수정하면 다 좀 뭉치고 들뜨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이 위에 쿠션으로 바로 다시 수정을 해도 들뜨는 그런 게 없고요. 속건조도 아예 없진 않지만 다른 파우더들보다 확실히 적어요. 무엇보다 모공을 굉장히 잘 메워주고 또 요거 처리를 하면 마스크에 묻어남 있잖아요. 묻어남이 아예 없진 않지만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하고 안 하고 마스크 묻어남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너무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우더는 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저의 요즘 깐달걀 피부 루틴은 끝이고요. 어떤가요? 피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저처럼 피부 붉은기, 열감, 건조함, 메이크업 들뜸으로 고생하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